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수주랑 1위 빼앗긴 중국 조선업 몰락의 길을 가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수주랑 1위 빼앗긴 중국 조선업 몰락의 길을 가나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국 조선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조선업의 미래를 한번 볼게요. 중국의 조선업 붕괴가 멀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지금 계속 제기돼 가고 있는데요. 2018년도 한국 조선업계 수주량 1위를 빼앗겼죠, 중국이. 이것에 이어서 업계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박무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 수주 전량의 60% 이상은 자국 발주량과 벌크 선종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는 한국 조선업과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자국 발주량입니다. 그리고 벌크 선종이죠. 자국 발주량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발주를 해주기 때문에 탄탄하죠. 그리고 벌크 선종은 일반화된 선종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만들기가 좋고 저가 수주를 하게 되면 다 따낼 수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 평가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선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즉, 더 이상 중국 조선업을 한국 조선업의 경쟁자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견된 중국 조선업의 몰락을 보겠습니다. 올해 초 전망을 보면 전 세계 조선사 중 절반가량이 일감 부족으로 올해 내에 폐쇄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감의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어서 중국의 타격이 제일 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330개 조선사 가운데 150개가 올해 2019년도 마지막 건조 물량을 인도하고 폐쇄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중국 조선업의 현황을 한번 볼게요. 조선사의 숫자가 2009년도만 해도 396개나 됐어요. 그런데 현재 2018년도 말에 보면 110개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72%나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급감을 했고 어떤 것이 중국 조선업의 발목을 잡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품질,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품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 대표적인 애가 후동 중화조선이 건조했던 LNG 운반선 글라드스토너입니다. 이 글라드스토너는 시운전 2년 만에 폐선이 결정이 됐는데요. 2년 만에 폐선이 결정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통 10년 이상씩 쓰니까. 이 선박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가 수주 전략으로 수주를 따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품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납기일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고객사들로 하여금 중국의 조선업계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업체입니다. 즉 LNG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다라고 증명이 돼버린 거죠. 또 다른 예를 보면 2017년도 CMA, CGM이 중국의 CSSC에 발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입니다. 여기 이때 당시에 현대중공업도 같이 물량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CSSC가 중국 정부의 힘을 얻어서 저가 수주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현재 인도를 2번이나 거부한 상태입니다. CMA, CGM이 2번이나 거부를 한 거죠. 즉, 이 컨테이너선의 선주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여전히 2013년에도 그랬는데 2017년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중국 LNG 선박 제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글라드스토너입니다. 2년 만에 폐쇄, 이제 수명이 다 한 게 2년 동안밖에 못 썼다라는 거죠.
그 중에 절반은 운행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 호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 운반선 글라드스토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 국제해사기구 IMO가 환경 규제 강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서 에코십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에코십 수요의 그 기반이 되는 게 LNG 선박이 된 거죠. 그러면 IMO 환경 규제 강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기존의 3.5%에서 0.5% 이하로 규제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양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서 선박 평행수 처리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안건도 올 9월부터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국조선사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력이 필요한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의 전 세계 발주 물량을 쓸어버리고 있죠. 그리고 클락슨 리서치와 업계에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발주된 대형 LNG선 35척 중 32척을 한국조선소가 수주했어요. 90%를 수주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조선소 대형 LNG 수주료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3척, 현대중공업 8척, 현대삼호중공업 2척, 대우조선해양이 9척. 그래서 지금 LNG선 수주에 대한 업계의 분석을 보면 한국조선소가 부유한 LNG선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수주에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친환경에 대해서 IMO 지금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는 2020년부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조선업이 받게 되는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력이 낮은 중국 조선사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이 수주를 독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친환경 규제가 더 많이 되면 될수록 한국의 독주는 더 길어진다는 거죠. 중국이 그 기술을 개발하기 전까지. 이렇듯 지금 IMO 특히 회사기구의 제재를 통해서 중국인 아직까지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